자, 이번에는 재무 현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매출 성장률이 항상 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4개년간은 꾸준히 20%대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만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수익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이 매치그룹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높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역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것도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라 그런지 30% 이상의 매우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아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뜻합니다. 자,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두가 카톡을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난 메신저를 쓰는 게 카톡에게 위협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메신저는 메신저인데 쓰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자, 다시 말해서 매치그룹이 그동안 플랫폼에 축적해온 수많은 이용자들은 그 자체로서 회사의 가치이자 진입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매치그룹의 매출 구성을 뜯어볼 건데요. 먼저 매출은 크게 Direct Revenue와 Indirect Revenu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rect Revenue 같은 경우에는 구독 수수료와 부가 서비스를 포함한 인앱 결제가 되겠고요. Indirect Revenue는 주로 광고 수익으로 전체에서 비중이 훨씬 작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 Direct Revenue를 다시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북미 지역과 그 외,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틴더와 틴더 외의 브랜드로 나누는 겁니다. 먼저 지역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2015년까지만 해도 북미 지역 매출이 해외보다 2배에 가까웠지만 해외 매출이 2016년부터 폭발적이게 성장하게 되면서 2019년부터 비슷해졌고, 이 추세라면은 곧 추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인 브랜드별로 매출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매치그룹에는 현재 틴더 외에도 앞서 언급한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틴더가 아닌 이 기타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8, 9억 달러 정도로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의 매출은 지난 3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여왔고요. 이것과 대조되게 틴더의 매출은 2017년, 2018년에 각각 140%, 100%대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회사의 주된 성장은 틴더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회사의 공시자료에는 브랜드별 매출 수치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성장률만 나와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2020년 회계년도 종료 시에 알겠지만 주어진 정보만 놓고 보면 2020년에는 틴더의 매출이 20%대로 조금 둔화된 것과 기타 브랜드에서의 매출이 의외로 선전한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지역별로 분류한 매출 구성을 한 번 더 솎아낼 건데요. 일평균 이용자 수와 1인당 지출하는 평균 금액을 곱해서, 다시 말해서 몇 명이 오갔고 각 얼마씩 썼는지에 대한 지표를 이용해서 매출 추정을 더 구체화하는 거죠. 자, 자료에 보시면 일단 average subscribers가 일평균 이용자 수고 ARPU가 1인당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인데요. 얘네들을 각각 곱하고 1년에 365일이니까 365를 곱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합산한 수치의 추이를 보면 Direct Revenue랑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북미 시장에서의 이용자 수 증가량은 10%대에서 증가율이 점점 완화되어지고 있는데, 대신 2020년 1, 2, 3분기를 보면 ARPU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 수의 급증세는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아까 언급한 틴더 골드,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틴더 플래티넘 등의 고가의 구독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용자별 지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해외 지역의 유저 수는 꾸준히 두 자릿수대의 성장을 해서 작년 기준 하루 평균 473만 명의 이용자 수를 기록했고, 지난 5개년간 연평균 34%대의 엄청나게 빠른 성장률을 기록해서 작년에는 북미 지역의 일평균 유저 수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평균 지출 금액,
국제시장에서는 이용자 수의 증가량이 앞으로 매치그룹의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해석되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브랜드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Direct Revenue가 있고, 이 Direct Revenue에 광고 부문 수익인 Indirect Revenue를 합산하면 총 매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죠? 매치그룹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먼저 데이팅 앱 시장에서의 경쟁이 있습니다. 매치그룹이 2017년 4억 5천만 달러의 인수를 시도한 범블, 그리고 최근 페이스북이 출시한 데이팅 서비스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매치그룹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보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확보한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과 네트워크 효과가 공고한 전략적 해자로 작용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팅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모두가 해당되는 요인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려가 있는 만큼 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화번호 인증, 그리고 앱에서 제시하는 표정이나 포즈를 통해 얼굴 인증을 해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온라인 공간에서 침해받을 우려 없이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거겠죠. 매치그룹은 독보적인 사업 모델로 한 시장의 글로벌 1등 기업의 길을 걸어온 만큼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3년째 홀드해온 기업인데요.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랜선을 통한 매칭 서비스가 예기치 않게 호황을 맞게 되면서 대중의 인식 또한 같이 전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도 매치그룹이라는 회사의 궁금한 부분이나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 앞으로도 매치그룹이 독립된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5번째 영상을 끝내고 나니까 참 뿌듯하네요. 참고로 앞으로 영상에 올라온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구독과 알림 설정, 무엇보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작업한 저를 위해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